4년간 못 찾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볼까요? 그쪽에서 주가 관리, 검찰, 김건희 통화 녹음 수백 개를 확보했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아까 저희 일면 소개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도이치 재수사팀, 증권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증권사랑 이 전화 통화할 때는 지금 이 내용은 녹음이 다 되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가 나오죠. 그럼 쭉 녹음 내용이 있는데 그 녹음 내용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녹취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라는데 요길 좀 보겠습니다. 검찰이 해당 녹취 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한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에 40%를 그 일당들한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육성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됐다라고 지금 기사 속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또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네. 이제 4년 동안 사실 그동안 못 잡았는데 이게 재수사하고 한 달 만에 나왔다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해왔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이제 무혐의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돼서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 특히나 당시에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 이게 1심 판결문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당시 이제 그 계좌가 이제 이용이 됐다. 주가 조작이 이용이 됐다라고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는 고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인식이 없었다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주가 네. 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거 완전히 상반되는 이런 객관적인 증거 파일이 너무나도 이제 이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드러났다라는 게 사실 조금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제 수사를 좀 느슨하게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특검을 또 뭐 특검이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네. 적어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증거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렇게까지도 이제 뭐 객관적인 증거 파일을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정말로 이제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전에는 하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게 그 부분도 조금 납득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당연히 주가 조작 관련했으면은 이 증권사 관련해서 녹취 이런 이 거래를 주문한 녹취 이런 게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 이게 안 됐었다는 것도 좀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말씀은 검찰이 그래서 좀 느슨하게 그동안 4년이나 했지만 갖고만 있었고 제대로 수사 안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요 앞선 4년을 되짚어 보면 최수영 위원님 요 앞선 4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또 검찰총장이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아해하는 지점이 4년간 못 찾았던 걸 어떻게 서울고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찾아내지? 검찰 수사 인력들이 이렇게 다른가?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인력이 달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네. 수사 의지와 수사 주체였겠죠. 이게 핵심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난 4년간 물론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찾지 못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어쨌든 검찰의 최고 수뇌부가 윤 전 대통령이었던 만큼 이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의 부분은 뭐 사실 좀 별개로 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에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지검장이 그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또 식의 해석도 가능하니까. 그런데 어찌되었건 지금 중요한 건 이 스모킹건에 가까운 이 녹취 파일들이 나왔는데 네. 바로 직전까지 검사했던 중앙지검에서는 이걸 몰랐을까? 왜 확보를 못했을까? 근데 어떻게 새 수사팀은 한 달 만에 이걸 또 확보했을까? 네. 이런 점들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게 2010년부터 한 2차 주가 조작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규명돼야 할 사안인데 특검을 앞두고 지금 이게 바로 돌출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특검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잘 차려진 밥상을 가지고 아마 수사팀의 첫 단추부터 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아직 특검이 시작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내용이 지금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뭘 더 덧붙이고 이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냐 여부가 아마 특검이 해야 될 일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의아한 부분이 일단 먼저 이게 재수사로 밝혀진 부분이죠. 앞서서 무혐의가 나왔었습니다. 언제? 작년 10월이었었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을 땐 무혐의가 나왔었고 그때 야당이 강하게 당시의 야당, 지금의 여당,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지금의 야당, 그때의 여당,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그 청문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조국 수사를 진도를 내니까 이성윤 당시 서울지검장한테 시켜서 수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문재인 검찰에서 1년 8개월간 탈탈 털었는데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고 싶었는데 수사검사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소를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더 이상 보강 수사를 해서 오늘 무혐의 결정을 한 거예요. 네. 법사위였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이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1년 8개월간 탈탈 5번 털었나 봐요.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기소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럼 왜 기소를 못한 거냐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증거를 얘기하겠죠. 네. 검찰은 항상 증거를 그 당시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네. 근데 전 검찰의 속성상 흔히 말하는 캐비넷 파일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판단 문제 아닐까. 고위 이 결정권자의. 네. 그러니까 이성윤 현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수사를 진두지할 때도 네. 그 이후에 하는 얘기가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이 버젓이 지휘를 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그걸 벗어나기 어려웠다라는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작년 10월에 무혐의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탈 털었을 때 역시 기소를 하느냐 못하느냐 네.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김건희 씨의 이런 녹취, 녹음, 육성도 중요하지만 김건희 씨와 같이 보조를 마쳤던 뭐 블랙펄 어쩌고 저쩌고의 이종호라는 대표 네. 또 기타 뭐 주포로 활동을 했던 누구 네. 이들과의 관계, 이들과의 공모 여기에서 더 실마리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쏙 빼고 김건희 씨에 관한 증거만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의도적으로 덮으려는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닐까?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연히 그립을 쥐고 있을 때니까 이제 그런 의혹을 이번에 특검이 깨끗하게 해소를 해줘야겠죠. 네. 지금 말씀은 우리가 쉽게 뭐 시중에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로 하는 캐비넷 안에 이미 들어 있었던 거였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묵혀놨다가 캐비넷 문을 열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최수영 의원님 네. 약간 시기적으로 또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약간 캐비넷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마침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등의 특검이 시작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하필 요 시점에 재수사하고 한 달 만에 나와서 네. 이거 좀 뭔가 큰 그림으로 다 그려서 진행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캐비넷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렸죠, 갑자기. 문을 뭐 허술하게 잠근 건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마 그 지금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네. 탄핵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검장이 이제 그 탄핵에 좀 과해서 이제 기각을 하지만 이거 우리가 인용은 안 하지만 근데 이 지검장이 지난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태도를 보면은 지적이 나왔어요. PC라든가 뭐 증거라든가 메신저라든가 왜 확보를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아하. 이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 수사 의지가 없었다. 그렇다면은 캐비넷을 열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 일관되게 오는 사실 이렇게 중요 증거 정말 특검이 스모킹건이라고 결정적 증거로 이제 기소를 바로 할 수도 있는 이런 증거를 정말 지난 3년간 못 찾았을까? 정말 이게 꽁꽁 숨겨져 있었을까?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검이 수사를 재개한 지 한 달 만에 찾아냈다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의지라든가 열정 그다음에 방향성만 있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던 거를 이제 애둘러서 사실상 검찰이 자꾸 이렇게 권력의 눈치의 항배를 본 것 아니냐. 더더군다나 민정수석과의 통화 기록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 힘이 실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특검에 제가 그래서 특검이 왜 잘 차려진 밥상을 받았냐면 네. 특검이 큰 노력 안 들이고도 이렇게 잘 보강된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민중기 특검 입장에서는 손 안 들이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기 특검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푼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뭐 결정적인 단서, 스모킹 건 이런 표현도 지금 나왔죠.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결국은 지금 나온 이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 아니겠느냐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김 여사가 아니 뭐 수익 40% 준다고 하고 높긴 높지만 난 전혀 신경 안 쓰고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잘 아는 사람이라 좀 쳐주려고 그런 얘기 한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가가 관리된다고 근데 관리된다 그랬지 내가 조작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냐 안 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일단은 뭐 당연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뭐 그냥 단순 수수료로 지급할 명목이었다. 본인의 네. 거래에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려는 수수료의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변명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수수료 40%가 과연 이제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 이제 우리가 뭐 1인 매매를 시켰다라고 했을 때 수수료 40%가 과연 이제 그게 통상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는 수준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도 뭔가 이제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들어간 그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 하나의 그냥 파일만 가지고 뭐 스모킹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며칠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이걸 인지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서 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법조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결국 이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2심에서 그 전주 비슷한 이제 전주가 그쵸. 이제 방조범으로서 유죄 판결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구조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처벌을 좀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통화 녹음이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수백 개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입수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다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퍼즐 맞추는 것처럼 서로를 뭔가 보완하고 지지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증거까지 하면 이거는 좀 확실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미필적 거이라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이 증거를 들이밀고 그럼 김 여사는 지금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다음 순서일 텐데 근데 지금 현재 김 여사는 입원 중이죠. 다음 기사 볼까요? 김건희 검 소환 통보받은 직후 입원 우울증 호소. 네. 김 여사 현재 이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뭐 실제로 뭐 몸무게가 한 40kg 정도도 안 되는 정도까지 갔었다. 말 그대로 뭐 식음을 전폐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근데 관련해서 이 시점이 또 애매한 게 이건 동아일보인데 이 중앙일보의 보도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검찰이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자 몇 시간 뒤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네. 3차 소환 통보를 받고 몇 시간 뒤에 입원. 이거 오비락이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사실 검찰의 소환이 사실 이제 수사의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네. 이러면 이제 특검이 출범하는 순간 그동안 그 모든 수사에 대한 자료와 증거들 다 이첩을 요구하고 그쵸. 특검이 주체로 수사를 하잖아요. 사실 검찰 소환 통보는 마지막 특검 출범하기 전에 마지막 통과 의뢰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입원했다. 그 가설은 조금 좀 앞나간 가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본질은 특검 수사예요. 네. 특검 수사가 더 세고 강력하고 더 집요하게 들어올 거라는 건 주제 사실 아닙니까? 근데 병원에 입원해봐야 뭐 일주일 아니면 2주. 길어야 한 달 정도겠죠. 왜냐하면 네. 의사가 또 권유했다고까지 하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실제로 지금 특검보를 구성하고 특검 사무실 구성하고 그다음에 네. 수사 방향 잡고 검찰에서 증거 이첩받고 하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 최소 한두 달은 걸릴 거라고 봐요. 딱 빠르면 한 달. 그러면 김 여사는 병원에서 나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이게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병원에 입원했다 이거보다는 검찰 소환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그 스트레스 좀 받지 않았을까. 근데 기존의 우울증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울증을 감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나중에 중대한 질환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피했다라기보다는 본인도 굉장히 지금 감내하게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피할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나와서 네. 쾌차된 모습으로 수사에 적극 임하는 게 그게 서로를 위해서도 그게 저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지금 이 소환 통보에 이 불응하려는 어떤 명분이나 이런 걸 위해서 입원을 했다고 보기에는 그 뒤에 더 큰 산 특검이 있는데 잠깐 뭐 입원에 들어가서 1주, 2주 있는 게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 뒤에는 사실 특검이 기다리고 있죠.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한 김건희 특검 대면 조사 꺼냈다. 네. 지금 이 관련해서 아까 살짝 얘기 중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임기 중에 윤 전 대통령 임기 중에 민정수석이랑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쯤 김 전 수석한테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17분 49초 동안 통화를 했다. 그리고 이어서 오후 4시 29분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한테 전화를 해서 15분 58초 동안 통화를 했다. 이날은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이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하기 17일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이거 이경미 변호사님. 이렇게 자세히 7월 3일 오후 4시 8분에 전화를 걸어서 17분 49초 동안 통화를 하고 그 뒤에 대략 한 1, 2분 지나고 난 다음에 4시 29분에 다시 전화가 와서 15분 58초 동안 통화를 했다. 이렇게 자세히 몇 초까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거는 사실 이제 통신사에 뭔가 이제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지금 통화를 했다는 게 비화폰이지 않습니까?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저렇게까지 지금 시간에 뭐 분까지도 저렇게 특정이 될 것 같으면 저거는 정말로 서버가 지금 확보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기록을 토대로 이제 조사를 할 텐데 대신 그 통화 기록만 있지 통화 내용은 사실 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통화 기록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의구심이 들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지금 민정수석까지 이제 미치게 될 것이고 뭐 이후에 또 나오게 되겠지만 이제 어쨌든 비화폰을 썼다라고 하는 뭐 심 총장까지도 아마 조금 조사를 해야 돼서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비화폰을 썼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몇 초 사용한 것까지 통화를 누가 먼저 했고 누가 받았고까지 다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다 검찰이 지금 다 쥐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기록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윤경호 위원님. 왜 민정수석이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 여사랑 통화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기사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창성동에 있다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 김건희 씨가 비공개 소환으로 대면 조사 있었잖아요. 그게 불과 17일 후, 그러니까 네. 7월 20일이에요, 지난해. 그렇다면 정황상 민정수석과 검찰의 소환 일정,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실제로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아니 수사하러 들어간 조사하러 들어가는 검사들이 경호처 부속 건물이라고 해서 본인들의 휴대폰을 다 맡겨놓고 빈몸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코웃음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전 조율. 근데 중요한 건 민정수석이 과연 그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 맞는 거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안에요. 하우스 카운슬러라는 영어 명칭이긴 합니다만 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사적인 일로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 자문인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최종 조율하는 그리고 기타 권력기관과의 뭐 업무 조율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걸 김건희 씨 개인의 조사에
사전 조율 창구로서 민정수석이 나선 듯한 그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에 과연 저게 지금 적절했느냐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하게 평가가 나올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민정수석도 포함해서 경호처가 지급하는 비화폰을 네. 대통령 부인이 사용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논란은 아마 별도로 다뤄야 될 거예요. 심지어 민정수석도 비화폰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다고 들었는데 네. 민간인 신문인 대통령 부인에게 이 비화폰이 지급이 돼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고 또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네. 서버가 확보가 돼도 비화폰의 속성상 그건 어렵다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민정수석의 처신, 민정수석의 역할 그리고 비화폰 지급 여부 이런 것들이 특검에서 다뤄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런 내용들이 특검에서 밝혀야 될 부분들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민중기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어제 저녁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조사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요. 특검보 임명이 되면은 차츰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면 조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리라고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사용한 걸로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의 얘기는 일단 대면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어떻게 조사할지 방식은 좀 고민을 해보겠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뒤에 심 총장도 그러면 수사 대상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경미 변호사님. 지금 이게 사실 통화를 한 당시 민정수석, 이 김주현 민정수석도 아마도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더불어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같이 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라는 얘기 저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건 대상이 된다는 쪽으로 사실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예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하진 않았으니까 네.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어쨌든 김주현 전 수석이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랑 비화폰을 통해서 통화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게 또 공교롭게도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통화를 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주현 전 수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만약에 이제 비화폰을 썼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더더욱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 특검 자체가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게 인지를 해서 수사의 범위를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로 시작한 특검이 이것이 이제 대통령실 인사들을 통해서 이제 확대가 될 수가 있고요. 심우정 검찰총장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고 네. 심지어는 이제 국회의원까지도 여기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확대가 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거로 나오고 이제 소환 조사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아까 민중기 특검은 사실 뭐 특검보가 좀 임명이 되면 그럼 차근차근 좀 논의하고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젯밤 뭐 오늘 새벽 임명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이 기자들이 받은 어떤 문자 연락인 거죠. 전달드립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4인의 임명 통지를 받았습니다. 라고 오늘 새벽 1시쯤 연락이 왔습니다.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민홍주 4명이 특검보로 임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이라고 하면서 괄호를 치고 뭐라고 써 있었느냐. 6월 17일자입니다. 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최수영 위원님. 그럼 새벽, 그러니까 18일 뭐 0시 몇 분에 조금 전 17일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는 한밤중에 관련해서 승인이 났고 그리고 임명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1분 1초도 지체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사실 들려요.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3인에 대해서 지명했던 게 밤 12시 직전이었어요. 이거 새벽이에요. 네. 그러니까 17일자로까지 못을 박아요. 그 얘기는 이거 속도전을 내겠다는 의지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야당에서는 이게 야당 무력화시키고 야당을
거의 뭐 초토화시키려고 이 법안이 특검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속도전 내겠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차라리 속도전을 냈으면 좋겠어요. 속도전을 내서 네. 정밀하게 타격해서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듯한 그런 이제 외과 수술식의 이제 이른바 서지컬 스트라이크 수사를 네. 통해서 빨리 6개월 안에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민생과 국민 통합이라는 키워드로 나가야죠. 그 이재명 정부 6개월 1년의 이 골든타임을 수사에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질질질 끄면서 네. 새롭게 나타나는 뭐 이 건을 가지고 또 한다, 브리핑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증거도 거의 확보되는 단계 같고 그다음에 수사를 정밀하게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많이 넓게 확산해서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속도전도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정부가 빨리 여기에 마무리 짓고 우리는 민생으로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였다면 저는 그 속도전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핀셋 수술이 좀 필요하다. 그런 표현을 좀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꾸 새로 요것도 인지됐고요. 하다 보니까 요것도 인지됐고요.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끝나냐. 민생 챙긴다고 했는데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착착착 하고 그다음은 민생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윤경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제 고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수사가 따로 있잖아요. 아까 뭐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출처가 좀 애매해요. 저는 그게 특검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고검에서 하는 수사에서 나온 건지 궁금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은 이걸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야라고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3대 특검 이미 지명이 됐고 그리고 발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걸로 교통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수영 의원이 말씀하신 속도전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가능하다면 빨리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소를 해서 벌을 주는 게 중요하지. 이걸 뭐 폭로 그다음에 뭐 하나 더 추가 뭐 까발려는 거 그것만으로 뭔가 여론을 네.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진작부터 버렸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굵고 짧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굵고 짧게, 네, 뭐든 굵고 짧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도 굵고 짧게 해주시면 좋은데, 네,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이 얘기가 저희가 지금 김건희 특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죠. 근데 말씀처럼 특검은 이번에 3개가 통과가 됐어요. 이번에 내란 특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내란 특검. 마침 어제 이 내란 특검의 대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1차 통보, 2차 통보, 그리고 3차 통보가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불응 의견서를 어제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서면 조사 아니면 제3의 장소 조사는 좀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우리가 항상 이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3차 통보까지 안 가면 이거는 체포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대략적으로 있는 건데 내일 있을 3차 통보도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건 체포로 가는 거 아니야? 체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특검이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결국 이제 특검한테 넘겨도 되는 부분인데 네. 경찰이 굳이 지금 2차부터 시작해서 공개 소환까지 나가는 것을 보면 본인들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을 하지 않고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비난도 좀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3차 소환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강제 수사의 가능성, 그러니까 체포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특검이 또 출범을 하기까지 또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시간까지 또 이제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이제 기다렸다가 기록을 넘기는 것도 사실 좀 무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아마 강제 수사로 하는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특검은 임명이 됐지만 내란 특검은 특검 보도 임명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본격 시작하기 전에 경찰 차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아서 체포로 실제로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사실 이제 집행에 당연히 나아갈 것 같고요. 네. 예, 나아가서 이제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체포 저지를 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비아폰을 삭제를 하라고 서버를 삭제를 하라고 지시했던 부분에 대한 네. 혐의이기 때문에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내란 이후에 이제 일어난 그런 행동으로 이제 봤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응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만 제출하는 모양새라고 할 것 같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발부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집행까지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란 특검 수사는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내란 특검 지금 현재 일단 특검 보는 임명이 안 됐습니다만 어디서 할지 사무실은 구했다고 그래요. 볼까요? 내란 특검 서울 고검청사를 사용한다. 특수본검사 전원 다 특검에 합류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오, 서울 고검? 여기에 다 그 인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 특별히 서울 고검을 택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볼까요? 내란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9층과 12층을 사무실로 확보를 했다. 그리고 고검 안에 추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 혐의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보안이 그래서 중요한데 서울고검청사가 도청 위험 등이 덜하다라고 주변에 말한 걸로 전해졌다. 이걸 보면 윤경호 위원님, 그러니까 도청 위험까지도, 그러니까 외환 사건이니까 도청도 있을 수 있다. 도청 위험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칼 되게 예리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이제 재판 과정에서 군사법원에서 일부 비공개, 네. 그다음에 지기환 판사가 군사법원조차도 공개하는 거를 오히려 더 비공개. 근데 그 비공개의 이유 중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뭐 이런 핑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외환 유치 내지는 외환죄 관련해서의 수사는 북한과의 예를 들어서 드론을 북한에 몇 대를 날려 보냈다든지 NLL 근처에서 뭐 가벼운 시도였을지 모르지만 뭐 포를 몇 발을 더 쐈다든지 그 이전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도청을 굳이 따지는 것까지도 저는 뭐 얘기했다는 게 좀 의외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기문란을 이제 다루는 거니까 공공의 청사에서 이루어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사무실이 어디에 있다, 뭐 이건 뭐 큰 차이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마구 출입을 하고 어느 층만 따로 뭐 이런 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보안 유지에 좀 소홀함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공공청사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절대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고검이라는 곳이 갖는 특수성 전 뭐 적합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둥지는 잘 꾸렸고 이 둥지에서 어떤 수사가 결과로 나올 것이냐가 다음 관건이 되겠죠.